2024년 12월 9일자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진술조서입니다. 이게 본인이 그리고 43호증 같은 날 제출한 자수서, 증인이 제출한 자수서고요. 그다음에 갑제 45호증의 28, 2024년 12월 31일자 증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건 조지호 김봉식 사건 참고인 3회 진술조서고요. 그다음에 갑제 45호증의 29, 2025년 1월 3일자 증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회. 이거 증인 이거 보신 적 있죠? 예. 증인은 그러니까 2024년 12월 9일 그리고 같은 달 31일, 25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10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죠. 예. 증인이 2024년 12월 9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아까 보신 거, 그 증인이 직접 작성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2024년 12월 31일 그다음에 25년 1월 3일자 조지호 김봉식 사건에 참고인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증인이 어쨌든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조사받는 거 동의하고 그다음에 조사받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준비된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초기에 투입될 때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증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도 저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사망은 일단 넘어가고 사항.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후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해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그다음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제 육군 특수전 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위 지시에 따라 그 당시에 증인이 수첩에 뭐 이런 출동 계획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머릿속으로 구상만 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시점은 12월 3일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제가 각 지역별 배치도를 제 머릿속에 부대별로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구상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 그 메모는 지금도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압수수색할 때 그 크기가 요만한 손바닥 정도 되는 수첩에 그 파란색 수첩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게 같이 압수수색할 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검찰청의 압수수색.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당시 예하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머릿속에 그렸던 건데요. 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이 이상현입니다. 이건 네. 국회와 민주당 당사로. 예, 그다음에 3공수여단은 여단장이 김정근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으로. 예, 그다음에 제9공수특전여단 여기 예, 여단장의 안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하고 여론조사 꽃으로. 그다음에 707 특수임무단 여기 단장은 김현태고요. 그 특수작전항공단 여기 단장은 김세훈이고, 예,
이 부분 이 707과 항공단은 국회로 각각 투입하기로 머릿속에 계획을 세운 게 맞습니까? 예, 그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예. 자, 그럼 비상계엄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피 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 밤이라는 시점이 그때 처음 전화온 게 21시 45분경 그때 전화 왔을 때 예. 그때 말을 근데 당일날 그때 들었습니다. 아, 그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비상계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21시 45분 전화할 때는 주요한 상황 발표가 10분에서 20분 뒤에 아마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누가 한다고 그랬나요? 혹시? 누가 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 가항은 답변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나항 증인은 그러면 24년 12월 3일 날 22시 23분 경에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으로부터 그 저기 대통령 윤석열을 여기서는 피청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피청구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는 말을 들었죠. 예, 그래서 22시 27분 경에 저희 대통령 윤석열의 담화를 보신 거죠. 그때 TV로 말씀하실 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했고요. 예, 그때 말씀하시는 거하고 TV 화면 자막으로 이렇게 비상계엄 빨간 글씨로 떠 있는 걸 그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예.